오늘 국회에서 발의된 그 윤석열 탄핵 소추안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국회의원 191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조국혁신당도 그 개혁신당도 같이 함께 했죠. 보면은 헌법 65조 및 국회법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이게 길어요. 제가 우리 사물이 312 카톡방에 올려놨거든요. 28페이지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건 경위 뭐 여러 가지 나와. 근데 윤석열 탄핵할 요건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 뺐어. 원래 윤석열 탄핵하려면은 뭐 태상명부터 시작해갖고 다 나와야 되잖아요. 다 빼고 이거는 오로지 요번에 있었던 윤석열의 이 군사반란 내란죄, 이 계엄령 선포 그거만 넣었어. 그거하고 지금 김건희 특검 반대하고 있는 거, 가족 특검 반대하고 있는 거 그 두 가지만 넣습니다. 그거를 싹 설명을 하는데 다른 거는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우선 탄핵 이유예요. 세 가지인데 크게 위헌적 비상 계엄 발령. 아까 했던 내용과 겹칩니다. 윤석열이 왜 내란죄인지 설명드렸죠. 그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에요. 헌법 77조 헌법에서 정한 요건들 있잖아요. 무슨 전쟁이나 뭐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거 그거 아닌데 무리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미이행 여기서는 국무회의 한 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 내용이 있어. 미이행. 그리고 중요한 거 국무회의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죠.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어요. 통보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통보 안 한 거 그것도 사실은 위법이죠. 그래서 이 위헌적 비상 계엄 발령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그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또 계엄령 발령 이유도 골 때리잖아요. 민생 공황, 종북 세력 척결.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누가 종북 세력이라는 겁니까? 민주당. 국회 봉쇄하고 의사결정 방해 시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위헌적 비상 계엄 발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국민 주권과 헌정질서 침해.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했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 그러면서 이 소추안에 뭐가 나오냐면 윤석열이 한 행동은 내란 행위로 평가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파기했다. 그런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 태만 및 신임 배반. 어떤 내용이냐면 김건희 친인척, 배우자와 친인척 관련해서 비리 의혹을 은폐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 검사 임명하는 법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들. 계엄령을 통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번 탄핵하는 이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직접 그 탄핵 소추 안에 있는 결론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만 같이 좀 읽어보는 걸로 두 번째 이슈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거기에 더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감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전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투사 의혹까지 터져 나오자 국정농단의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내통과 비호 아래 12월 3일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 기도를 시도하였는 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헌정사의 후퇴와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소환한 국민 배신 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환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 미수를 범하였는 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 비교할 수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몰입애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 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이게 오늘 탄핵소추 그 결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했고 내일 12월 5일 날 그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6일 날 의결할 겁니다. 반드시 통과돼야 되죠. 통과돼야 됩니다. 여당 의원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번에 이거 통과 안 시키면은 난리 납니다, 진짜. 윤석열 리스크죠. 이게 통과가 돼야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다시 안정을 찾겠구나 그런 거지. 만약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된다? 다시 복귀해가지고 또 등장해갖고 또 지랄한다? 그러면 이 한반도 전쟁 리스크 그리고 윤석열이 또 언제 갑자기 계엄하고 또 복수하려고 하고 그런 우려가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니까 진짜로. 지금 국회의원들 국회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왜 이제 믿음이 끝난 거야. 저 윤석열 새끼가 언제 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계엄을 선포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국제사회한테 대한민국에 대한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당 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번에 탄핵에 동참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두 번째 사보리가 준비한 이슈였습니다. 네.